안녕하십니까. 다산앤 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탕세와 에세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추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최대 패권 경쟁국인 중국도 질세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또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동맹인 캐나다, 유럽연합 등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증시를 중심으로 5년 만에 최악의 폭락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미국 증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본관세 및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단 이틀 만에 무려 1개월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의 공포감을 극대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54%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 수입품의 34%의 보복관세를 1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의 10%의 기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나스닥은 이틀 만에 11.4%, S&P 500 지수는 10.5%, 다우 평균은 9.3%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은 6조 6천억 달러 9,464조 원이 사라졌고 이것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의 하락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후퇴는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경기가 침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RA 공포, 즉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현지 시각 나스닥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고 시장의 공포 수준을 반영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하루 만에 50.93%나 급등해서 45.31을 기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축된 상호 합의 기반의 관세 체계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미국은 4월 5일부터 호주, 영국,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인 교육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9일부터 적용되는 고율 상호관세는 11%에서 최대 50%에 이릅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25%, 유럽연합 제품에는 20%의 기본관세가 새로 적용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20%에 추가로 34%포인트가 더해져서 총 5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일정 수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면 대응을 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각종 구실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관세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더해서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제재와 히토리오 수출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완전 잘못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정책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월가에서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시워츠문 CEO는 관세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하게 냉각되면 그동안 잘 버텨왔던 미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관세 전쟁의 부메랑 효과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를 침체시킬 핵심 요인으로 관세로 인한 소비자 심리 불안을 꼽았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에 대한 통계들이 최근 나왔는데 소비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크게 불안해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부과 발표에 따라 실제 발효가 되면 관련 국가들과의 협상이 후속 진행될 수 있고 발표된 관세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세에 따른 영향은 6개월 이후에 고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슈워츠먼은 경기 위축에 부합하는 많은 전망이 있고 또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경제 지표에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관세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물건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구매를 서두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 이어진다면 올해는 어쨌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 그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관세라든가 파나마문화 한국 운영권 매각이라든가 틱톡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한 일련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세계를 위해서도 좋다면서 두 국가 간의 대화를 재개할 만한 충분한 신호가 있다라고 밝혀서 향후 진행 경과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다산앤피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